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배우는 기술 교육 데이터 AI 프로페셔널 워크샵 시리즈 1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웨비나에서는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위한 엔드투엔드 성능 관리 전략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는 다니엘입니다. 먼저 젠 AI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다르며 품질 관리가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젠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ROI, 투자 대비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 에이전트가 정확히 답변하고 있는가? 비용은 효율적으로 나오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낮은 품질의 AI는 단순히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답변은 고객 경험을 망치고 이탈률을 높이며 결국 사람인 상담원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 금액을 AI가 틀리게 안내한다면 그 리스크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10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코드를 짜고 유닛 테스트를 돌리고 QA를 거쳐 배포 후 모니터링하는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젠 AI는 다릅니다. 사용자 입력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출력 결과의 품질을 평가하려면 도메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품질과 비용 속도 간의 트레이드오프도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소위 바이브 체크, 즉 감으로 확인하기에 의존합니다. 프롬프트를 조금 고쳐보고 괜찮아 보이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유닛 테스트나 QA를 대체할 수 없는 매우 불완전한 방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Lflow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젠 AI에 적용합니다. 단순한 바이브 체크를 넘어 오프라인 평가와 프로덕션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MLflow 3.0은 젠AI 앱과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랭체인 등으로 만든 복잡한 에이전트의 추적, 평가, 거버넌스까지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MLflow 트레이싱입니다. 여러분의 젠 AI 앱이 데이터브릭스에 있든 AWS나 로컬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MLflow 트레이싱 SDK만 설치하면 오픈 텔레메터리 기반의 표준 방식으로 모든 실행 과정을 추적하여 데이터브릭스의 안전한 저장소 유니티 카탈로그에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발 중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개선이라는 완벽한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LM 저지가 품질 평가를 자동화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MLflow 3.0은 오픈소스의 유연함과 데이터브릭스의 엔터프라이즈 관리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특히 다른 도구들과 달리 데이터와 평가 결과가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통합되어 SQL로 바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제 실제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신사에 고객 상담 챗봇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정 정보라든지 청구서, 기술 지원 등 여러 하위 에이전트들을 가진 멀티 에이전트 구조입니다. 이 앱의 생명 주기는 개발자, 주제별 전문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분석가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피드백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입니다.
코드에 mlflow.trace 데코레이터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MUI에 좋아요, 싫어요 버튼을 달고 이를 mlflow 로그 피드백으로 전송하면 트레이스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트레이싱으로 내부를 들여다보고 이밸리에이션으로 점수를 매기고 LLM 저지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트레이싱 화면을 보면 사용자가 주문 상태 확인해줘 라고 물었을 때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호출했고 각 단계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타임라인으로 시각화됩니다. 다음은 평가입니다. MLflow 3.0의 핵심은 바로 이 MLflow Evolution API입니다. 기존에는 모델 평가가 복잡했지만 이제는 모델, 데이터, 그리고 평가 지표, 스코어 이 세 가지만 넣으면 끝나는 구조로 매우 단순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예측 함수, predict 펑션입니다. 여러분이 평가하고 싶은 에이전트를 함수 형태로 감싸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mlflow.trace 데코레이터를 붙이거나 오토로그를 사용하면 평가가 수행되는 동안의 모든 실행 과정이 자동으로 추적되어 나중에 디버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데이터셋입니다. 질문이 담긴 인풋과 만약 정답이 있다면 expectation 필드에 예상 답변을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정답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평가는 가능합니다. 평가는 스코어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파이썬 함수로 여러분만의 평가 로직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이 전문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LLM에게 채점을 시키거나 정답과 비교하는 로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정의할 때 정답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정답지가 없을 때 예시입니다. 답변이 전문적인가처럼 뉘앙스를 보는 경우 아웃풋만 넘겨주면 LLM 저지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면 하단에 정답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모델의 출력과 기대하는 정답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채점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실행은 한 줄이면 끝납니다. 앞서 정의한 데이터, 에이전트 함수, 그리고 측정하고 싶은 스코어 리스트를 GenAI 에볼루트 함수에 넣고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가 결과와 점수, 그리고 트레이스 로그까지 한 번에 생성됩니다. 평가를 실행하면 이렇게 각 질문에 대해 패스, 페일 여부, 근거 점수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됩니다. 한국의 수도는 같은 사실 질문은 정확성, correctness를 보면 되고 잡담은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식입니다. 실제 평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UI를 통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특정 트레이스의 상세 내역입니다. 보시면 에이전트가 어떤 도구를 호출했는지, 코드를 실행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세스먼트 탭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로직에 따라 LLM 저지가 이 트레이스를 평가한 결과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왜 점수가 깎였는지 문맥을 보며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떤 코드로 만들까요? 여기 provide answer라는 함수를 보시죠. 에이전트가 로봇 같은 에러 메시지를 내면 페일을 줘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자연어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함수로 비즈니스 로직을 짜서 넘기기만 하면 데이터브릭스가 튜닝한 고성능 LLM 저지가 이 기준에 맞춰 채점을 수행합니다. 평가에서 페일이 떴다면 트레이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에이전트가 고객 아이디를 이미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어보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논리적 오류를 트레이싱을 통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한 뒤 다시 평가를 돌려봅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패스 비율이 높아졌는지, 응답 속도는 나쁘지 않았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평가 로직을 직접 짤 필요는 없습니다. MLflow 3.0은 이미 검증된 내장 저지들을 제공합니다. 정답지가 없을 때는 답변의 관련성, 환강 여부, 안정성 등을 바로 쓸 수 있고, 정답지가 있다면 정확성 등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내 테스터들에게 배포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대규모 사용 시 문제를 어떻게 식별하는가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로그를 볼 수 없으므로 scheduled score, 예약된 채점자를 둡니다. 답변이 사용자의 요청을 해결했는가라는 기준을 정해두면 AI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점수가 낮은 트레이스만 골라내어 분석합니다. 아까 보았던 트레이싱 UI를 통해 왜 답변을 못했는지 확인하고 코드를 수정합니다. 수정 후에는 반드시 회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하나를 고치다 다른 기능이 망가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쌓인 로그 중 사람이 검토하고 수정한 데이터는 아주 귀중한 골든 데이터셋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배포 전 자동 평가를 수행하여 일정 점수 이상일 때만 프로덕션에 보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수행한 작업들을 소프트웨어 공학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로컬에서 코드를 짜고 유닛 테스트를 돌리고 QA를 거쳐 배포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젠 AI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도구와 방식이 다를 뿐이죠. 막연한 바이브 체크 대신 MLflow의 오프라인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단순한 로그 수집을 넘어 평가가 포함된 프로덕션 텔레메트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MLflow가 제안하는 Reliable Quality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개발, 베타 테스트,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마일스톤, 과연 이 에이전트가 실제 프로덕션에 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프로덕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라이프 사이클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개발자가 만든 에이전트가 배포되면 스케줄드 스코어러, 예약된 채점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도메인 전문가는 리뷰 앱을 통해 실제 들어온 데이터 중 애매하거나 중요한 케이스를 직접 확인하고 라벨링을 합니다. 즉, 자동화된 모니터링과 사람의 검토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 구조가 갖춰져야 비로소 안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MLflow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젠 AI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감으로 확인하기, 바이브 체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계적인 오프라인 이발루에이션과 프로덕션 텔레메트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품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에이전트는 정확하고 안전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될까요? 혹은 고객이 진짜 만족하나요? 하지만 도전 과제는 바로 우리의 KPI와 에이전트의 성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기술 지표를 넘어 비즈니스 임팩트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석가는 데이터브릭스 SQL이나 EIBI 대시보드를 통해 AI 에이전트 도입 후 고객 만족도가 올랐는가, 상담 비용이 줄었는가 같은 거시적인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레이크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앱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프로덕션 에이전트의 로그가 트레이스로 쌓이고 리뷰 앱을 통해 전문가가 품질을 검증하며 이 중 일부를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개발 버전을 테스트하고 비즈니스 분석가는 성과를 분석합니다. 정리하자면 MLflow 3.0은 개발 단계의 평가, 배포 후의 모니터링, 그리고 전문가의 피드백 루프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이제 이와 관련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에이전트 에볼루션에 대한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데모의 전체적인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발표 때 설명을 드렸던 전화 상담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크게 총 4개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본 데모에서는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어카운트 에이전트와 사용자 정보 기반으로 빌링 정보를 가져오는 빌링 에이전트, 이 2개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구현하는 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2개의 에이전트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했냐, 먼저 이제 에이전트 파일을 보시면은 이 파이썬 모듈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트 모듈은 MCP2를 랩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브릭스 MCP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브릭스 MCP와 랭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랭그래프를 통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에 있는 툴, 유니티 카탈로그 함수와 그 다음에 MCP 서버, MC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살펴볼 만한 함수는 역시 predict 함수와 predict stream 함수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각각의 답변을 하기 위한 함수 호출을 해서 그게 리스폰스를 변형하고 그런 것을 답변의 형태로 응답하기 위한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본질적인 함수, 저 함수는 크게 이제 2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용자 이메일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 SQL 함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용자의 아이디나 정보를 통해서 빌링 아이디와 빌링과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SQL 함수, 이 2개의 함수를 보시면요, 2개의 함수를 유니티 카탈로그에 이렇게 펑션으로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얘는 빌링과 서브스크립션을 조회해서 응답하는 함수이고요. 얘는 이메일 기반으로 고객의 정보를 조회해서 응답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개의 함수를 MCP의 툴로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에볼루션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이전트를 등록하기 위해서 랭체인 기반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에 대한 기본적인 컨피그레이션 정보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실 만한 거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프롬프트를 넣었고요. 어떤 LLM 모델을 쓸 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파일로 저장을 했고, 이 저장된 파일을 MLflow의 모델 컴피그 함수를 통해서 모델 컴피그로 로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된 컴피그를 기반으로 나중에 모델로 활용할 거고요. 지금은 에이전트 모듈을 파이썬 파일에서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에이전트로 만들었고, 아까 전에 잠깐 살펴본 프리딕 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왔고요.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이 john21.example.net에 대한 이메일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MLflow 트레이스 UI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에이전트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MLflow의 오토로그를 걸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MLflow 트레이스 UI가 나오게 됩니다. MLflow 트레이스 UI를 보시면은 좌측에는 전체적인 이 에이전트의 콜 그래프가 나오고요. 콜 그래프를 보시면은 각각의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지만 궁극으로는 마지막에 있는 이 툴, 아까 전에 등록되어 유니티 카탈로그에 데이터 조회 함수를 가져갔다는 것, 거기서 정보를 가져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프리딕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인풋과 크게 아웃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뉘어져 있고, 인풋을 보시면 인풋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은 이렇게 질문이 요거였다. 질문이 요거였고, 아웃풋을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콜 스택이 나오죠. 펑션 콜을 했고 그 펑션이 어떤 거고 전달된 패러미터가 이런 거고 그 펑션 콜에 대한 답변, 아웃풋이 이런 형태로 나왔고 얘를 LLM이 전체적인 마지막 메시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호출하고 그에 따른 MLflow 트레이스 UI를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모델을 이제 단순히 메모리 로딩하는 게 아니라 유니티 카탈로그에 MLflow 모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한 배포라든지 관리 그리고 버전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MLOps라든지 LLMOps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 카탈로그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쓰는 것은 MLflow에 있는 이 로그 모델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모델 그리고 모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아까 전에 위에서 만든 컨피그레이션이죠. 그거와 인풋이 어떤 형태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모델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록 함수고요. 등록 함수에 컨피그레이션 파일 정보를 넣었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실제 얘는 내부적으로 보시면 에이전트 스캔 리소스는 데이터브릭스에 있는 MCP2를 검색해서 등록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져와서 유니티 카탈로그에 에이전트 모델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고 나면 등록된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모델을 아까 전에 있던 그 등록된 정보에 대한 런 아이디를 가지고 MLflow의 로드 모델 함수를 활용하시면은 모델을 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로드된 함수를 프리딕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프리딕 래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니티 카탈로그에 모델을 등록하게 되면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지정하는 인터페이스를 따라야 됩니다. 지금은 챗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의 챗봇 스타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롤에 유저가 들어가고 컨텐츠에는 질문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인풋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로드한 후에 프리딕 래퍼 함수까지 만들었고요. 이를 활용해서 실제 로드된 모델에 그냥 래퍼 함수를 통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그리고 구독 정보, 모바일 서비스, 현재 현황 이런 것들을 답변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역시 MLflow Trace UI를 통해서도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니티 카탈로그 모델로 등록을 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이제는 이러한 에이전트나 모델들을 어떻게 평가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나 모델을 에볼루션 평가를 하려면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저는 이제 데모에서는 임의로 생성을 했고요. 생성된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인풋, 그러니까 퀘스천이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답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캔디데이트 답변들을 이렇게 등록한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볼루션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얘는 만든 걸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글 템플릿으로 이메일을 받는 형태로 만들었고 얘를 이제 LLM에게 이러한 프롬프트로 전달을 해서 얘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그러한 답변들을 임의로 생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제 데모를 위해서 임의로 이러한 더미 데이터를 만들었지만 프롬프트를 조금만 수정하셔서 내부의 컨텍스트 정보를 DB 정보를 기반으로 조금만 집어넣으시면 충분히 실용적인 정보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LLM을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이볼루션 데이터셋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소개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지금은 이제 파일에 저장을 해놨었는데 파일에 저장한 것을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의 테이블의 형태로 로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셋을 이런 get 데이터셋이나 create 데이터셋, 머지 레코드 같은 함수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유니티 카탈로그의 테이블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티 카탈로그 테이블로 등록할 때 몇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역시 핵심은 인풋에 퀘스천이 있고 익스펙테이션에 답이 있는 형태로의 이볼루션 데이터셋을 등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볼루션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등록했던 그 유니티 카탈로그 모델을 다시 로딩하고요. 로딩한 모델을 기반으로 이볼루션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발표에서 소개해드렸던 MLflow의 evaluat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모델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프리딕 래퍼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고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볼루션 데이터셋에서 지금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 5개 정도만 가져오는 걸로 했고요. 밑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오든 몇 개의 데이터만 가져오든 해서 인풋 값을 이런 형태로 넣어주는 그런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스코어러를 정리해야 되죠.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스코어를 사용했습니다. 빌트인 되어 있는 릴리번스 투 쿼리와 세이프티 이 두 개의 스코어를 사용했고요. 릴리번스 투 쿼리 같은 경우에는 쿼리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응답에 대해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세이프티는 LLM이 한 응답이 뭔가 위험성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가장 간단한 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실제 익스페리멘트로 들어가셔서 직접 그 값을 이렇게 통계처럼 보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그 MLflow 트레이스 UI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UI에서 이제 차이점은 아까와 동일한데 차이점은 지금 어세스먼트가 생겼죠. 그러니까 앞에 그냥 이볼루션 없이 실행을 했을 때는 이런 어세스먼트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용이 없었지만 이볼루에이트라는 함수를 쓰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세스먼트가 생겼고요. 그 어세스먼트의 스코어러를 저희들이 정해줬죠. 스코어러가 두 개를 썼는데 릴리번트 투 쿼리랑 세이프를 썼습니다. 근데 릴리번스 투 쿼리를 봤더니 노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봤더니 이렇게 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내용을 써주고 있는데 영어로 나오고 있죠. 역시 세이프티 같은 게 영어로 나오고 있어서 얘를 한글로 바꾸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제 스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스텀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것은 몇 가지 헬퍼 함수들을 약간 닫아 놓으면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나온 피드백을 한글로 번역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번역을 시키기 위해서 역시 LLM을 사용했고, 이 LLM을 사용한 모델은 GPT-5 미니를 사용해서 간단한 번역이었기 때문에 라이트한 모델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스코어러, 세이프티라든지 릴리번스 투 쿼리가 여기 있죠. 얘를 베이스로 잡고 얘가 만들어내는 아웃풋에 대해서 여기에 헬퍼 함수를 통해서 피드백을 트랜스레이트를 받아서 다시 넣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 줄 정도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기존의 답변을 한글로 바꾸는 답변으로 스코어러를 재정의를 했습니다. 릴리번스 투 쿼리 투 KO도 동일한 방식으로 원래 베이스 저지먼트를 한글 저지먼트로 바꾸는 형태로 재정의를 했고요. 커렉트니스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릴리번스 투 쿼리는 앞에 설명을 드린 게, 쿼리에 대한 답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라고 보는 거고요. 커렉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커렉트니스는 답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을 가져가는 거고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3개 정도의 스코어를 쓸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있던 그 이발리에이트 기본에다가 한글이 되는 방식의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넣고 한글이 되는 방식으로 호출합니다. 그렇게 이발리에이션을 돌려봤더니 아까 전에 있던 그 질문에 대한 결과, 아까 전 질문이 이거였죠? 로렌 13 at example.org의 로열티 등급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이렇게 했죠. 정보를 확인했고, 로열 등급이 브론즈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론즈라고 얘기했는데, 릴리번스 투쿼리가 노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한글로 나오죠. 예, 읽어보니, 이 이메일을 가진 사용자의 로열티 등급을 묻고 있는데, 답변은 쿼리 파월의 로열티 등급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과 쿼리 파일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얘는 릴리번스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보는 거고,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증오, 표현, 괴롭힘, 폭력, 뭐 불법 이런 게 없다, 없으니까 yes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정보가 지금은 익스펙테이션이 없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추가해서 다시 이볼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함수 호출인데 차이 나는 거는 하나죠. 익스펙테이션을 그냥 추가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볼루션 데이터셋에 인풋과 익스펙테이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풋은 아까 전에 넣었고 익스펙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추가해서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바꿀 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스코어러를 이제 아까 전에는 원래는 빌트인으로 썼죠. 원래는 이렇게 빌트인 저지먼트를 이렇게 두 개를 썼었는데 저희들이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 랩핑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랩핑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렉트니스가 추가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면 이 커렉트니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커렉트니스를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지를 3개를 넣고 실행을 해보면 아마 인풋, 아웃풋은 동일하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1, 2, 3, 4, 5 이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1번 같은 경우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지만 이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아까 우리가 2번이 아마 요겁니다. 그러니까 로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보려고 했던 이 로렌 13 at example.org에 대한 로열티 등급은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을 다시 보도록 하면 질문은 저랬고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걸 보면 통일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코레이 파웰 고객님의 로열 등급은 브론즈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KR 릴리번스 투 쿼리가 노였는데 지금도 노네요. 노인 이유를 봤더니 네,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이 이메일과 이 사용자가 진짜 연관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orrectness를 하기 위해서 expectation을 넣었는데 expectation 값이 이거네요. 로열티 등급이 브론즈입니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correctness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겠죠. 이메일과 사용자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이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1번을 좀 볼까요? 1번을 보면 1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칼슨 미첼 앱 example.com에 대한 이탈 점수가 얼마인지 물어보죠. 답변을 한 걸 보면 예, 답변은 얘가 이탈점 73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expectation을 봤더니 2.11이죠. 그러니까 correctness가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릴리번스를 맞다고 나왔죠. 왜 릴리번스를 맞다고 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릴리번스는 쿼리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답이 맞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탈 점수를 답변을 했잖아요. 맞는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릴리번스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의 차이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 지금 아까 전에 저희들이 봤던 이 로렌스에 대한 답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이름과 이메일이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이 연관이 있는지를 정보를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익스펙테이션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럴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모델 자체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답변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있던 그 에이전트 모델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바꿔보는 거죠. 프롬프트를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버전을 2로 만들었고 베터 프롬프트라고 해서 아까 전에는 단순하게 첫 번째 프롬프트가 어딨죠? 네, 이렇게 죠 당신의 업무는 전화로 고객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프롬프트였는데 지금의 프롬프트는 조금 더 프롬프트를 계산하는 거죠. 에이전트의 프롬프트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밸리데이션을 해보니까 이볼루션을 해보니까 뭔가 에이전트를 더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프롬프트를 풍부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넣은 거죠. 얘를 넣어서 사용자를 식별할 때는 반드시 이름과 이메일 이러한 형태로 표기해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이런 포맷으로 표기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추가적인 지시사항들을 프롬프트에 넣어서 개선했습니다. 개선하고 얘를 컴피그로 만든 다음에 이 콤피그 기반으로 모델을 다시 유니티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다시 그 모델을 로드했습니다. 로드해서 나온 그 모델을 확인하고요. 그 모델에 대해서 동일하지만 이제 이름을 제가 바꿨죠. 이번에 대한 그 이볼루션에 대한 이름은 이볼루션을 하는데 익스펙테이션도 가지고 있고 한국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도 어드밴스하게 바꾼 형태입니다. 그렇게 밑에 건 동일하지만 이름은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봤더니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인풋을 보면 네, 로렌 13 아까 그 테스트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답변을 보면 답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우측에 보시면은 expected response는 로열스는 그냥 브론즈 밖에라는 이거밖에 정보가 없지만 correctness도 통과가 됐고 릴리번스도 통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질문의 이메일과 사용자가 연관이 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거는 맞다. 브론즈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릴리번스 같은 경우에도 두 사용자, 그러니까 이메일과 사용자가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릴리번스도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에이전트를 개발하실 때 단순히 프롬프트를 몇 개 바꿔가지고 값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동화된 툴과 이제 포멀한 툴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정형화된 방법의 테스팅을 진행함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계산한다든지 에이전트를 개발할 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난하긴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좀 더 자동화시켜서 많이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모델이 성숙화되어서 안정화되었다면 그 모델을 이제 다시 유니티 카탈로그의 모델로 다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등록을 하고 그 모델을 이렇게 리뷰 앱으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얘는 모델을 다시 등록한 거고 그거에 대한 리뷰 앱을 배포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배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리뷰 앱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저 한 세 줄 정도를 호출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 앱이 나오고요. 이 리뷰 앱에다가 이제 실제 아까 전에 있던 질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하면서 테스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리뷰 앱에서는 이러한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도메인 전문가들이 직접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링크만 알려주면 여기 들어와서 이러한 형태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고 그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Accurate, Relevancy 뭐 이런 것들, Helpful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인 것도 넣으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제가 발표 때 설명을 드렸던 전체적인 앱 개발 생명 주기 전체에서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뷰 앱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배포하고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능형 AI 에이전트를 위한 엔드-투-엔드 성능 관리 전략에 대한 내용을 데모와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